챕터 3 라플라스 트랜스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여러 번 배우셨죠? 뭐 공학 수학에서 배우셨을 테고 회로 이론에서 엄청 쓰셨을 테고 그 다음에 제어공학개론, 시노미 시스템 뭐 지겨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게 왜냐 쉽지 않냐면 이제 다들 모든 교과서들이 당연히 엄밀성이나 어떤 논리성 때문에 뭐 데피니션 나오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자, 뭐 그러고 테이블 외우고 이거 써가지고 뭐 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교과서를 복습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이게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LTI 시스템을 다루는 거고요. 컨티뉴스 타임 얘기하는 겁니다. LTI 시스템을 다루는 거고, LTI 시스템이라는 게 XT가 들어가서 YT가 나오는 건데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그냥 상수배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였죠? 2의 ST승인 거죠. S는 복소수입니다. 그랬을 때 상수배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어떤 신호를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참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출력을 계산하는 게 참 쉽고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T라는 신호를 정말 다루기 쉬운 아이겐 펑션이죠. 이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의 어떤 합으로 나타내면 좋겠다. 편하다. 근데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벌써 있는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좋다라는 거, 쓰면 좋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또 장점들도 있어요. 자, 제가 이걸 뭐 적분하고 싶은데 아니죠. XT를 적분하고 싶을 때 적분 원래 어렵잖아요. 적분 원래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해해서 쓸 수 있다면 적분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분해해 쓸 수 있다면.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이 2의 ST 승꼴이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생각인 거죠. 모든 동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러면 나는 얘로 분해해서 쓰고 싶다. 내가 XT라는 신호를 자 여기는 T에 관한 식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고 싶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지원해주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죠. 이제 우리 DSP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응되는 게 G 트랜스폼이죠. 꼴은 좀 다른데요.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거 G 트랜스폼과 연결까지 생각해서 결국은 아이겐 펑션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데피니션, 프로퍼티,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LTI 시스템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관계, 뭐 지금도 계속 썼지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TI 시스템, 자, 뭐 정리인데요. 자, 우리가 XT를 이렇게 디컴포즈해서 쓰게 되면 YT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이거죠. X랑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 뭐 사실 똑같은 얘기죠. 컨볼루션이 출력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했느냐? 그 증명 과정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얘가 임펄스 리스판스의 데피니션.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 타우는 지금 t에 관한 함수가 아니죠. t에 관한 함수를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리니어티에 의해서.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스에 의해서 델타가 타우만큼 밀리면 h도 타우만큼 밀리겠죠. 그 다음에 또 선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온다. 됐습니다. 이게 LTI 시스템 다시 복습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 LTI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얘가 들어가면 S는 복수수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좀 계산해 보면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S0 T승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뭐 뒤에 정의 나오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뭐 지금은 t와 관계없는 S0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S0에 t승이 들어가면 그 xt 요 그대로죠. 요거의 상수배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아, LTI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입력 신호를 얘를 기본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분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거죠. S는 복소수입니다.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려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냐? 자, 이거를 지금 투사이디드라고도 하고 뭐 바이레터럴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 부분이 0 마이너스인 유니레터럴이라고도 하고 원사이디드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좀 뭐 숱하게 보셨을 테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요 인버스 트랜스폼이죠. 그러니까 FT라는 거는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요렇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2의 ST승의 웨이티드 썸으로 뭐 인테그랄이긴 하지만 표현해. 그러니까 얘를 갖고서 2의 ST승 2의 ST승 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했던 FS는 얘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XT를 2의 S1T승, 2의 ST2승,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 요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요게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죠. XS1 그러니까 XS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내가 갖고 있는 신호를 이런 꼴로 표현한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하려는 거고 그 개수를 계산해 주는 부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죠. 인테그랄. 이게 바로 인버스 트랜스폼의 의미인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요 시스템에 대해서 뭐 입출력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적용해 보면 y s는 지금 제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나오는 모든 성질들을 다 증명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배우셨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거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트랜스퍼 펑션은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에 제가 2의 ST승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 그럼 어떻게 되죠? 알파 제로 2의 마이너스 S T 빼기 T 제로 승이니까요. 그렇죠? 아니죠.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 하면요. 요만큼이 곱해져서 xt가 얘가 들어가면 이만큼이 곱해져서 나온다라는 거죠. 미분방정식, 그러니까 시스템의 입출력이 많은 경우에 미분방정식으로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미분방정식 로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뭐 개수는 현재 편한 대로 이게 뭐 RC회로일 수도 있고 용수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뭐 이런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전류가 흐를 것인가 이건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이 제가 xt가 2st승이라면 여러분 아시죠? y가 어떤 꼴이죠? y가 2의 st승 꼴인 거죠. 그러고는 개수를 정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죠? 이 중에서 내가 이거의 해를 찾겠다. s제곱 a bs 저 중에서 찾겠다. 그럼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이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좌변 우변 이렇게 되고 이게 되려면 일이 돼야 되고 따라서 지금 제가 잘못했죠. 지금 요거에 비례하는 것 중에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요 변수를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얘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x인 거죠. 나와야 되는 게 얘인 거죠. 얘가 트랜스퍼 펑션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 트랜스퍼 펑션 구할 수 있죠. 저 위에 같은 경우는 자,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되죠? 일단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트랜스퍼 펑션 구하죠. 자, a s제곱 b s c y s 당연히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얘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다, 신호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LTI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엄청 편하다. 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자 봅시다. 여기 이제 HS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제가 이에 S란 문자 이제 트랜스퍼 썼으니까 S란 문자 피해서 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HA 2의 AT 승이 나오겠죠. A는 물론 복소수입니다. 그랬을 때 폴이란 무엇이고 제로란 무엇인가? 뭐 알고 있죠. 우리 트랜스퍼 펑션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걸 폴이라고 하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걸 제로라고 하죠. 자, 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폴이라는 건 이 얘기죠. H 알파가 무한대라는 얘기인 거죠. 폴이라고 하는 게 P라고 쓰겠습니다. 제로라는 건 이건 거죠. 자, 그럼 폴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 증폭이 무한대가 된다. 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나는 안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노이즈 같은 거죠. 의도해서 넣은 건 아닌데 개수가 굉장히 작은데 이쪽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폴이라는 거는 증폭률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넣지 않고 뭐 노이즈나 뭐 자꾸 흔들었을 뿐인데 뭐 퉁쳤을 뿐인데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폴이 여기에 있다면 뭐 S 플레인입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신호는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이 이쪽 거는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여기는 튀어나와도 뭐 큰 문제 없어요. 2의 마이너스 t승 코사인 t가 튀어나와도 2의 마이너스 t승 사인 t가 튀어나와도 금방 사그라들 테니까. 근데 만약에 폴이 이쪽에 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노이즈를 쿵 하면 어디서 뭐 정전기가 발생해. 그럼 이 폴의 위치는 1 플러스 1j 튀어나오는 거죠.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겠죠. 그래서 폴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스테이블하다는 얘기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폴이라는 거는 증폭률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로라는 건 뭐죠? 증폭률이 내가 넣는다고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건 제로인 거죠. 막 난 넣는다고 넣었는데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폴은 이 트랜스퍼 펑션은 EST가 들어갔을 때 여기 얼마만큼의 개수 변화가 생길 건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트랜스퍼 펑션이고 굉장히 예외적인 건 증폭률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각각을 폴과 제로라고 한다. 폴은 내가 안 넣었는데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제로는 넣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미분방정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분방정식 사실 뭐 이게 다 미분방정식이지만 우리가 미분방정식 뭐 간단한 거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트랜스퍼 펑션이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 이런 거죠. 뭐 2의 j 오메가 t 승 강의 뭐 동영상 파일 이름은 이렇게 돼 있나요?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x는 2의 j 오메가 t를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자, 나오는 게 오메가 제곱 3j 오메가 더하기 2인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얘를 입력으로 넣으면 얘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미분방정식 관점에서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미분방.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0으로 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부터 보통 구하죠. A, B의 마이너스 T승, B, E 마이너스 T승.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주어지죠. 물론 여기서 라지 A와 라지 B는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얘가 가능한 한 거죠. 여기서 얘와 얘에 대응되는 게, 자, 이 시스템의 폴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폴에 대응되는 값, 얘와 얘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얘는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뭐 그런 뜻이 좀 맞고요. 뭐 좀 다르게 아주 뭐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건 뭐 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얘 마이너스 t승이 여기 넣으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만 뭐가 나올까요 여기? 자, 제 생각에 요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y 미분하면 2 마이너스 t승 자, 그래서 어디 계산이 틀렸나요? 자, 틀리지 않았네요. 자, 땅 사라지고 2의 마이너스 t승. 예, 그래서 요게 행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발산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엄청나게 증폭이 돼서 나온 거죠. 이 뭐 t가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0으로 수렴해가지고 뭐 대세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얘와 얘의 비로만 봤을 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폴이 왼쪽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왼쪽에 있을 때는 이제 스테빌러티 조건이 폴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따지게 된 이유가 그런 거죠. 자, 그럼 제로는 뭐냐? 넣었는데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걸까요? 넣었는데도 안 나올 수 있는 거. 만약에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트랜스퍼 펑션이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러지 말고 두 번 미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코사인 t를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뭘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코사인 t를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코사인 t. 이쪽이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t를 넣었는데 이게 뭐 폴에서 뭐 자잘하는 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로라는 거는 내가 넣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제로인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 펑션이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트랜스포 펑션이 이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를
알려주는 거죠. 폴과 제로의 위치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폴과 제로에 대해서 봤고요. 얘를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무료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자, S분의 1. S분의 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UT죠. S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제곱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 T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타임 도메인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시스템에 UT를 넣게 되면 얘가 나온다. 이 시스템의 인버스 리스판스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관점에서 보자면 얘는 2의 ST승의 섹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S분의 1은 요거를 내가 얼마만큼 증폭했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EST는 생략하고 쓰지만 내가 입력 신호로 얘를 넣은 거고 얘가 원래 색이 요거였는데 요 부분에 대한 증폭률이 S분의 1이라서 요만큼이 나온 거죠. 따라서 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준다는 느낌으로 적당한 적분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나눠주면 원래 신호가 나오는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 뭐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입력 신호의 EST승에 대응되는 섹인 거죠. 얘는 EST승을 얼마만큼 증폭시켜 줄까 하는 거죠. 입력에서 EST승에 대응되는 파트, 뭐 컴포넌트의 색이 이 증폭률인 거죠. 얘는 출력에서 EST승에 대응되는 컴포넌트의 색인 거죠.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의미가 뭔지 이거 갖고서 LTI 시스템을 많이 기술하는데 트랜스퍼 펑션의 의미가 뭔지 특히 트랜스퍼 펑션의 의미는 그 대응되는 얘를 몇 배 증폭해 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폴 제로의 의미가 뭔지 를 봤습니다. 폴과 제로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사실 트랜스퍼 펑션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맞고요. 트랜스퍼 펑션 기준으로. 트랜스퍼 펑션 기준으로는 얘가 0이 되니까 제로는 넣어도 안 나오는 거. 얘가 무한대가 되니까 안 넣어도 나오는 거. 혹은 약하게 넣으면 엄청 세게 나오는 거.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다면 2의 마이너스 t승 코사인 2t 2의 마이너스 t승 사인 2t는 항상 나올 소지가 있는 거죠. 초기 조건 뭐 노이즈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코사인 t 사인 t는 넣어도 안 나올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트랜스퍼 펑션이 아니라 신호였다. 그럼 해석이 조금 달라지죠. 폴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응되는 주파수가
엄청 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라플라스 트랜스폼식 몇 개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죠? 1.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s분의 1.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ut. 제가 헷갈릴 일이 없으면 다 오메가 이렇게 쓰고요. 이제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동시에 다 넣어야 되는데 둘 다 주파수가 나오니까 그게 혼란의 여지가 있다 싶으면 여기는 대문자, 여기 소문자 사용하겠습니다. 혼란의 여지가 없이 지금처럼 뭐 컨티뉴어스 타임만 얘기할 때는 뭐 그냥 마음대로 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트랜스폼이 자, 이렇게 되겠죠. 사인 오메가 제로 t ut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폴이 어떻게 되죠? 자, j 오메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신호, 물론 u 때문에 t가 0인 부분에서만 정의가 되긴 하지만 뭐 어찌되었든 간에 얘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세기가 무한대가 s에다 j 오메가 넣으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세기가 엄청나게 크다 뜻이 되겠습니다. 뭐 델타는 뭐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뜻인 거고, ut 같은 경우는 이거죠. 자, 저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DC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